오늘은 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탐런, 확통런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래서 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런이 결국에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이과 이야기에서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수학을 뭐 가형이다, 비형이다 또는 이제 탐구를 선택할 때 과학을 고르면 아 얘가 이과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수능은 이제 사실은 이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. 왜냐하면 선택 과목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맥락적으로 이과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하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가 이과야, 얘가 문과야라고 정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대학에서 우리 입시를 진행할 때 그 예전 수시도 그렇고 현재 정시도 그렇고 이제 뭐 어떤 과목을 들어야 이과에 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는 미적분하고 기하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탐구 같은 경우 과학 탐구를 선택했을 때 이제 이공계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죠. 뭐 의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 또는 이제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을 우리가 선발하겠다라고 이제 대학들이 발표를 했었던 게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어떤 교육 과정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이제 결정한 기준 때문에 문이과가 생겼다라고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점점 이제 수시에서는 수학을 선택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탐구에서 과학을 꼭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뭐 거의 사라진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미적분이나 또는 이제 과학에서 물리학, 화학 또는 이제 좀 편해 보인다라고 하는 지구과학조차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돼요. 학습 양 자체가 많다라고 학생들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덜 하기 위해서 확통이나 사탐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있었죠. 그래서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사탐런이에요.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확통런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사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, 작년 수능하고 재작년 수능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탐론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가장 이제 뚜렷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사탐 선택과 과탐 선택, 그러니까 두 과목씩 선택한 학생하고 사회 하나, 과학 하나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한 데가 이제 미적분과 과탐 선택이에요. 근데 이제 거기서 3만 3천 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이제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미적분하고 사탐 두 개 또는 미적분하고 사회 하나, 과학 하나로 많이 빠져나갔어요. 학생들이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과학이 있어서인지 과학 두 개를 다 사탐 두 개로 돌리는 것보다는 사회 하나, 과학 하나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케이스들이 많았고요. 작년에는 뭐 확통 런이다 할 정도로 뭐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확통이 증가한 거는 있었습니다. 네.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작년에도 역시 기아 역시도 기아와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줄어들었고 이제 기아랑 사탐 두 개 또는 기아랑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은 조금 늘어났었어요. 근데 이제 6월끼리 비교한 거, 그러니까 작년 6월과 올해 6월을 비교한 걸 보면은요,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, 이제 미적분과 과학 두 개를 선택한 학생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5만 3천 명이 감소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들이 어디로 갔냐고 봤더니 확통하고 사탐 둘 선택한 학생으로 많이 이동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그 인원이 이제 확통으로 넘어갔고 그것도 이제 확통과 과학을 선택한 학생보다는 확통과 사탐 두 개로 선택한 학생들로 많이 넘어갔다.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기하는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이 줄어든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 두 개를 선택해서 보는 학생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미적분과 과학 두 개를, 그러니까 과학을 두 개 선택한 학생이 13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8만 3천 명이니까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러면은 뭐 문과로 전환을 했느냐 아니면 문과를 지망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제일 많이 뽑는 게 이공계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학생들이 이과는 이과인데 수능을 이제 좀 문과 같이 보겠다라고 선택한 학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신기하죠.
그래서 이제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다. 이게 사탐론의 전체적인 분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용 정리한 것들을 링크로 올려놓겠습니다. 그래서 링크 보시면서 이제 직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작년 추세를 좀 더 보면은요, 작년에 좀 특이했던 게 사탐론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6월에는 이제 과학을 보다가 이제 9월 되면은 이제 사탐이 확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6월부터 사탐론이 이미 많긴 하지만 이제 9월에도 역시나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입시라는 게 좀 더 수월한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한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확통론. 확통론이 이제 저는 사실은 지금도 회의적이거든요, 솔직히. 확통론 하는 게 맞나? 라는 느낌인데, 이제 가나형 시절 좀 떠올려 보면은 나형하고 가형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나형이 한 65% 정도 되고 그 가형이 35% 정도 됐었어요.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수능,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확통, 미적분, 기하를 선택하는 수능에서 확통 선택 비율이 한 45% 정도 쭉 됐었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 6월을 보니까 이제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 이제 56%로 늘어났거든요. 그러면은 예전 가나형 때 나형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확통이 이제 좀 더 많은 그런 수능이 됐다가 됐고요. 현재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 확통이 이렇게 더 많은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으로 갔을 때는 이제 반수생들이나 이런 그 학생들, 그러니까 6월, 9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 수능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올 연말 되면은 미적분이 그래도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점수를 보다 보니까 원점수에서는 확실히 이제 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입시는 원점수로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, 좀 판단을 해볼 게 이제 사탐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1, 2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. 그러면은 이제 사탐으로 가서 이제 1등급은 좀 어렵더라도 2등급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. 어쨌든 공부 양 자체는 과학이 많긴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수형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담이 적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탐런이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확통론 같은 경우에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6월 모의고사, 이번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급 컷이 EBS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확통은 83점이고 미적분은 75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8점 차이가 나는데 이 확통의 83점과 미적분의 75점은 대학 입시에서 같은 평가를 받거든요. 등급도 같고 백분위도 같고 표준 점수도 일반적으로 같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은 과목을 바꿨을 때 내가 미적분을 듣다가 확통으로 넘어갔을 때 83점까지, 그러니까 75점에서 83점을 올려야 2등급이다. 즉 8점을 올려야 동급인 상황이에요. 근데 내가 과목을 바꿨는데 8점을 못 올린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 과목에서 3점짜리 하나랑 4점짜리 하나 이렇게 더 맞히게 되면 7점이 오르게 되는데 그만큼 달성을 못하면은 오히려 백분이나 표준점수에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. 게다가 이제 어때요? 이제 여름방학 되고 이제 국수형 하느라 바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게 바빠지고 입시도 점점 바빠지고 이제 9월 되면 수시 원서도 써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확통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점수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 구모와 수능 원서를 쓸 때에도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좀 더 범위를 줄여가지고 선택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
선택 과목 안에서 이 점수를 올릴 수 있나? 이 두 문제가 작지 않거든요. 8문제 중에 2문제면은 또는 3문제 이상 더 맞춰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? 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확통론과 그 사탐론 관련한 것들은 사실은 다 수시를 위한 것들이고요. 정시에서는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뭐 과학이나 사회에 대한 가산점이 있거나 또는 미적분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 보니까 과목을 바꿨을 때 학교들이 하나씩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.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사탐론이 유행하는 와중에도 상위권 대학의 이제 문과 쪽 과들의 이제 이과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미적분 선택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결국에는 대부분 이과란 말이에요.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학 어디가를 보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올해 이제 입시 정보를 보시면은 미적분 선택자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통론이나 사탐론들은 기본적으로는 수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정시 올인파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. 미적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과탐이 있을 때 하나 정도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결론을 내릴게요. 결론적으로는 확통론은 물음표, 사탐론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특히 이제 사탐론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. 열흘이나 되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에 내가 이 전환한 과목에 집중을 해서 수능 때 성적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요약할 게 있네요. 자, 이 사탐론 확통론 하는 순간 이제 정시는 좀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정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.